자, 16번 문제는 청소년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청소년의 포커스 맞춰줬습니다. 청소년의 발달 단계 환경 호소 문제는 성인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성인과 청소년의 발달 단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도 다릅니다. 호소하는 문제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른 대상을 위한 상담과 구분되는 독특한 상담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다른 대상이 바로 성인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인들을 위한 상담과 구분되는 독특한 상담 방법의 개발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또래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받았을 때 3번이 틀리다는 거는 뻔히 알아요. 이거를 못 푸실 분은 없을 거라 이게 생각됩니다. 청소년기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청소년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압력을 가하는 개입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소년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잠재 가능성,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청소년 상담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가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답을 찾기 쉬운 문제들이 쉬운 문제 패턴에 들어가니까요.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학자가 나왔는데요. 다음 기억과 니은을 주장하는 여성주의 학자가 누구냐라고 했어요. 이 기억을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여성의 도덕성 발달이 나왔어요. 여성의 도덕성 발달, 그러면 미국 윤리학자인 길리건이라고 얼른 생각이 나죠. 자, 또한 콜버그가 나왔어요. 콜버그의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비판한 사람이기도 해요. 누가요? 길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은요, 돌봄이라든지 책임의 도덕성은 관계체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성의 도덕성을 돌봄, 그 다음에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성과 관계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자녀들을 돌본다든지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바로 여성의 도덕성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는 길리건입니다. 자, 두 번째, 여성의 정체감은 끊어요. 관계 맥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성의 정체감을 이야기할 때 관계 맥락이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적 문화적 이론을 주장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학자의 관계적 문화적 이론의 주된 내용에는 바로 관계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러면 관계적이 들어갔고요. 자, 문화적인 부분은 환경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사회적 맥락입니다. 사회적 맥락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학자가 바로 밀러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여성의 정체감은 관계 맥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종속 집단에 해당하는 여성은 지배계층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수동성, 의존성, 무능력 등의 특성을 형성해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속 집단에 해당되는 여성, 종속되어 있는 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니은은 밀러의 관계적, 문화적 이론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자, 길리건 밀러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뱀이라는 학자는 성별 도식이론의 학자죠. 성도식이론의 학자라고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에 들어 있습니다. 뱀에 대한 이야기는. 자, 됐고요.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18번 문제에서 REBT 상담에서 엘버트 앨리스죠. 자, 비합리적 사고가 나왔네요. 비합리적 요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비합리적 사고의 요소에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지금 찾아라 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암기법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세요. 위과장이 있습니다. 자, 위과장은 자기 비하가 심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외워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미음을 찾으시면 돼요. 낮은 통찰 능력은 비합리적 요소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음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해설해 보면 제가 이거 네 가지 과장성과 당위적 사고와 인간의 비하성 이거는 이겁니다. 자기 비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 자기 비하를 우리가 인간의 비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폄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낮은 인내심 이렇게 해서 4번으로 답을 처리했는데 자, 여러분들 해설 잠깐 보십시오.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위성입니다. 당위성. 다른 사람은 반드시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 must, should 이런 것들이 바로 당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장성입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 끔찍하다. 이게 너무 과장된 사고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의 가치평가입니다. 자기 비하, 인간의 비하성을 말하는 건데요. 그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자기 비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욕구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심입니다. 자, 이거는 욕구 좌절에 대한 거예요. 욕구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욕구 좌절이 되죠.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다 그 말은 인내심이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답은 4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해설 참고해 주시고요.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9번 문제는 정신분석 상담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거 쉽게 풀려요.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도덕적 불안이라는 것도 있고요. 초자와 관련성이 있는 것은 뭐예요? 도덕적 불안이라고 배우셨죠. 도덕적 불안이고 그러면 신경증적 불안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불안적인 요소는 본능 충동과 충돌인데 원초화죠. 원초화하고 자아 간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자아가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에 자아가 들어가든 앞에 주어를 도덕적 불안으로 바꾸든 해야 됩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1번 탈락입니다. 훈습 동그라미요. 워킹 드로우라고 하죠. 자, 훈습에는 내담자의 저항을 정교하게 탐색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교하게 뭐한다?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저항, 그 다음에요. 해석, 그 다음에요. 통찰이거든요. 이것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반복해요. 그러니까 저항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을 탐색해서 해석해주고 거기에 깨닫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치는 것을 훈습이라 하기 때문에 2번 지문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3번 상담자의 해석은 내담자 방어 기제와 저항에 대한 통찰을 얻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해석은 통찰을 얻게 한다 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역전이 있습니다. 역전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일으키는 전이 현상 맞습니까? 네. 상담의 진전을 방해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상담 목표는 뭘까요? 내담자의 불안을 야기하는 억압된 충동 이런 것들을 자각하게 하는 겁니다. 내담자의 불안을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인 불안 이런 것들을 야기하는 억압된 충동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아를 강화시키는 자아를 보다 더 강화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1번이 답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에서 답이 갈렸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윤리강령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윤리강령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론서 마지막 부분에 부록에 보면 청소년 상담사에 윤리강령을 넣어드렸습니다. 그것을 꼭 2번 이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윤리강령들이 속한 항목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3개는 다 맞는 내용인데 어떤 항목이 있는 거냐? 상당히 난이도가 있죠. 자,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임이란 단어가 힌트인데요. 자, 청소년 상담사의 책임입니다. 청소년 상담사의 책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청소년 상담사는 동종에 종사하는 자와 협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품위 유지 의무라고 합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유지 의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자신의 법적 도덕적 한계를 벗어난 다중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중관계 금지란 거 아시죠? 이게 바로 상담관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상담관계와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사의 책임, 품위 유지 의무, 상담관계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데가 어디냐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전문적 자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전문적인 자세에 여기에 보면 청소년 상담사의 책임, 품위 유지 의무, 상담관계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해설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드렸는데요. 부모 보호자와의 관계, 부모 보호자와의 관계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과 수련도 있습니다. 자격과 수련도 있다.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전문적 자세에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을 꼭 참고하시고 잘 읽어주시기 바라며 이론서에 있는 맨 뒤에 부록에 있는 거 청소년 상담사 윤리강령 2번 이상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